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는 모르는 투자에 감춰진 진실 이두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거를 했죠, 요거. 요거를 거의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도 얘기해요.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바로 이거다.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기 전에도 투자 관련된 책에서도 투자 원칙을 수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 원칙을 어떻게 수립하지? 투자 원칙이 뭐지? 이게 이 책이 유독 요거에 요 부분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 원칙 여러분들 수립을 해야 된다면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 뒤에 것들은 투자 원칙을 수립하지 않으면 겪게 되는 일들이에요. 투자자의 착각을 하게 되고요. 정보가 많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자금 및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기법적인 게 좀 들어가요. 오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는 기술적 분석 안 할 거거든요. 저는 기술적 분석 안 할 거예요. 저의 투자 원칙은요, S&P 킵바잉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필요 없어요, 저는. 물론 S&P 500도 뭐 캔들 차트 보고 뭐 기술적 추세 추종하고 할 수 있겠죠. 뭐 기법이 들어가면. 근데 제가 S&P 500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 은행권 이자보다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는 S&P 500을 엄청 돈을 많이 벌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S&P 500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10%라고 해도 7.8년은 걸려요, 8년. 70일의 법칙이죠. 70일을 수익률 10%로 나눠보세요. 7.2년이죠. 그러니까 S&P 500이 10년 동안 복리로 7년 하면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예요. 1억 넣으면 2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투자 원칙에는 그렇게 뭐 기술적 분석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 원칙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원칙 했었죠? 예, 투자자의 착각이에요.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과대평가 금물이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진짜 이게 사람을 현혹시키기 좋은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 기존 투자자들도 있고 기관도 있고 외국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점점 이 주식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고 했죠. 낮추는 이유가 뭐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샀던 주식을 비싸게 사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신규 투자자들을 유입시킬 유인이 있는 거예요. 예, 소액으로든 뭐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이 있거든요. 그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투자 시장이 주식 시장이죠. 과다평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시간과 노력 없이 수익이 나요. 진짜로. 조그마한 돈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그냥 제가 어떤 주식 하나 샀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수장한다, 뭐 개인들이 주식시장 한다 할 때 언제 들어가요? 상승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승장. 상승장에 들어가거든요. 상승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대부분 무슨 경험을 하냐면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해요. 이게 짜릿해요. 어? 나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조그만 만 원 넣었더니, 벌써 10% 벌었네? 이거 되는 순간 어떻게, 그럼 나 100만 원 넣었으면, 나 1000만 원 넣었으면, 나 1억 넣었으면, 안전자리에서 1000만 원 버는데, 이게 딱 주입이 돼요. 이게. 이 주식시장이 이게 딱 주입이 돼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이 배팅하는 금액을 크게 키우게 되죠. 이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수익이 난 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했어요? 종목 분석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도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식시장의 상승장에 들어가면 누구나가 겪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겨울 되면 눈 오는 것 같으면 자연스러운 경우에 상승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이제 났단 말이에요. 아무 노력 없이 수익이 실현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 벌렸거든요. 그게 이제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많은 투자금을 유입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돈을 많이 넣게 되면 욕심이 생기죠. 이때부터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어떨 거다라고 막 올랐으면 좋겠지 확증 평양이 생기죠. 오를 거야. 내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제 돈을 더 많이 넣었으니까 이제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번 돈 있잖아요. 아, 내가 이제 수익 이제 해서 10% 20% 먹었어. 어? 투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압박감도 생기고 유연성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통계적으로 뭐예요? 95%의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되어 있어요. 네. 이 굴레를요, 벗어나지 못하고요. 저도 이렇게 시작한 거 맞아요. 저도 ETF를 제가 7월에 들어갔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ETF, 미국 S&P 500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이라고요. 25년 3월 때 관세할 때 푹 꺼지고 그때 이후로 25년에는 계속 상승장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 25년 전에도 상승장이었어요. 예,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14년대 상승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 중간중간에 이게 다운폴이 있긴 했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은요 14년째 그 상승장 추세라고 해요. 뭐 코로나까지 공하면 좀 아니긴 한데 예, 그렇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시작한 거 맞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7월에 S&P 500 ETF 전 직투로 들어갔어요. 국내 타이거 있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계산해가지고 저 지금 어제자로 수익률 11.2%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두 자릿수가 넘어갔어요. 11.2% 찍었어요. 수익률이 11%가 넘어갔어요. 저 7, 7월 초에 들어가요. 8, 9, 10, 11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만에 수익률 11% 찍었어요. 계좌 인증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 11%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제가 이 정도인데 올, 올 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럼 얼마겠어요?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지금 저도 이제 초심자의 행운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우리 시장이 우리를 과대평가하게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나가서 땅을 파봐라. 1,000원 한 장이 나오나.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상승장에 들어가서 종목 하나 얻어서 잘 걸렸더니 지금 뭐예요? 수익률 10%, 5%막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왔는데. 그게 이 시장이에요, 이 시장. 이 시장이. 예, 이 시장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 초반에 이 달콤한 맛을 보게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되죠? 현혹시키죠. 현혹돼서 지금 어떻게 되죠? 95%는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는 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시장을 자꾸 예측하려고 하고, 시장은 전쟁터죠? 이 관망하세요. 이기는 쪽 있고, 이기는 쪽 뭐예요? 오르는 쪽이죠. 우리, 지는 편은 왜 떨어지는 쪽이죠? 투자 원칙은 뭐라고 했죠? 앞 시간에? 투자 원칙은 예측이 아니에요. 대응이에요. 대응 전략. 이쪽이 이긴다 싶으면 이쪽에 붙으세요. 저쪽에 이제, 얘가 질 것 같아. 빼세요. 이쪽이 이길 거, 이쪽에다 붙이라 이 얘기예요. 승리 경험이 많고 군사가 많은 진영으로 배팅해라. 이게 어디 있어요? 과거 차트를 보면 나온다. 이게, 음,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승리 전적을 보라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 않대. 야, 얘가 다크호스래. 얘가 이번에 하면은 많이 뜬대. 요번에 지금 뭐 한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과거 차트 기준으로 우세한 편을 한다. 이게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때 닷컴 때 욕을 먹었죠. 닷컴 주식이 막 뜨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약간 그런 거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막 신사업 이런 거 약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구닥다리다, 맞지 않는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닷컴법을 한번 오고 훅 불고 나서 그 사람도 어떻게 다 날라갔죠. 다 날라갔어요. 근데 결국 누가 남았죠. 워렌 버핏이. 근데 워렌 버핏도 약간 그런 얘기를 중간에 본인이 회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애플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알파벳 가이가 좀 그 주식 투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주식 투자를 조금 소극적이었던 걸 자기가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 좀 더 많이 들어갔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한 거죠. 그 워렌 버핏이 그러니까 뭐 닷컴이라든지 그런 인터넷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질적인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봤다는 거예요. 아, 난 닷컴이니까 아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얘네가 진짜로 사업을 하고 수익이 나는 BM이 있고 탄탄한지 그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이제 닷컴 버블에 취해가지고 막 수익률 몇 퍼센트 막 찍었던 사람들이 아, 워렌 버핏 이미 퇴물이다 막 그랬었대요. 막. 예. 이게 여기서 뭐 원하는 거 이기는 편을 다 하세요. 대응 전략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점, 최저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들. 자꾸 시장을 최고점이 어떻다 예측하자.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하지도 않는 걸 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요? 리딩방 이딴 거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예?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예? 불가능한 도전. 투자 시작부터 애초부터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나도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물가 상승률 수려하고 월급은 맨날 죽고 나는 월급만 안 올라. 이제 나도 투자하는 거 필요해요.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건 저도 합니다. 존 보글이 얘기했죠. 반드시 투자하라. 끝까지 투자하라. 심플하게 투자하라. 하락장을 견뎌라. 그게 있거든요. 반드시 투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투자를 하실 때 그걸 잘 들여야 돼요. 길을 잘 들여야 돼요. 책 보고 막 예측하지 마세요. 대응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그 투자의 초식은요, 시장 미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세요. 챕터를 보시고, 올랐어? 추세 추종이죠, 어찌 보면. 추세 추종이긴 한데, 물론 추세 추종을 말하면 이게 변동폭이 커지긴 한데, 이게 결국은 추세 추종이 뭐예요? 추세를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따라가세요, 추세를. 추세를 따라가시라고. 예. 왜? 미국이든 우리든 우상향하니까. 그 우상향하는 추세를 따라가려면 돈을 벌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추세 추종이 그거잖아요. 이 추세가 뭐예요? 주식시장의 추세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하는 거잖아요. 이 추세를 따라가는 잖아요. 이 추세를 따라가면 뭐예요? 돈이 벌리잖아요. 근데 왜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니, 주식시장 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잖아요. 단기에는 그,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추세를 내가 따라가겠다. 추세 추종하시라고요. 그럼 돈 번다고요. 근데 왜 추세 추종만 하고 이상한 거 하시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추세 추종하시면 돈 벌어요, 추세 추종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그냥 추세를 따라가세요. 묵묵히.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 뭐 등대도 없고 그냥 검은 터널 속을 그냥 걷는 것 같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세요. 근데 그 길은 어디예요? 산 정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간다고요. 따라가시라고요, 추세를. 예측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세요. 중요한 거. 따라가라. 이거. 따라가라. 저도 점점 제가 세운 이 투자 원칙과 이걸 매칭시키고 있어요. 따라가라. 대응해라. 이거예요. 예측하지 마세요. 제발. 예측하고 하려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뭐 찝어줄게, 뭐 예측,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다 사기꾼이에요. 투자에 감은 이거 봐요. 예측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감이라는 게 뭐예요? 확증 평형이에요. 내가 여기 들어갔으니까 오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희망이 들어간 감이라는 거죠. 과거 차트를 보시라는 거죠. 과거 차트 뭐예요? 또 나오죠. 과거 차트. 이거밖에 우리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경제학에 합리적 기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합리적 기대 이론. 현재 가용한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합리적 기대 이론. 이게 경제학의 이제 메인 주류였는데 시카고를 메인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스템적인 오류를 해소가 안 돼요. 시스템적 오류는 뭐냐면 옛날에 올랐어요. 과거에. 그럼 옛날에 올랐으면 미래도 어떻게 될까? 얘가 오르겠죠? 과거에 하락했어요. 그럼 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근데 걔 중에는 하락했다가 오르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올랐다가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이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이걸 시스템적 오류라고 하거든요. 오를 놈한테 계속 오르고 떨어질 놈한테 계속 떨어진다. 합리적 기대 이론으로는 이 시스템적 오류를 해소를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애초에 주식시장이라는 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합리적 기대, 이 시스템적 오류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 추세 추종이라든지 과거 차트를 보는 건 시스템적 오류를 해소할 수 없지만, 이게 어찌 보면은 제일 현명한 대응 전략이에요,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오르려면 올라. 근데 얘가 떨어졌어? 그럼 팔면 되잖아요. 팔면 되고. 얘가 올랐어? 대응으로 해주시면 되죠, 대응. 시스템적 오류를 대응으로 극복하시면 돼요, 투자 원칙으로. 네. 딴 얘기를 조금 했네요. 실제로 80년대에 그런 실험을 했대요. 선천적이고 후천적 집단을 나눴대요. 선천적은 이제 어떤 감이라든지 뭔가 그렇게 감이 좋은 애들 집단에 투자를 시켰고, 후천적으로는 투자에 대해서 어떤 원리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예. 근데 후천적 집단의 수익률이 월등히 오르다. 그 후천적 집단의 특징이 뭐냐? 원칙. 또 나오죠. 타인 자본을 쓴 거예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예. 내 돈이 타인 자본. 내 돈을 쓰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기관 투자자 펀드 매니저들이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고객에게 돈을 받아다 쓰죠. 그리고 원칙대로 해요. 나름의 그 펀드 매니저들 나름 물론 개인의 그런 분석 틀이 있긴 하겠는데 그 룰대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얘기했죠.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상식적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보다 이런 펀드 매니저보다 수익이 더 좋아야 돼요. 왜? 기관 투자자들은 실적에 압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어떤 월 말이나 연말에 그런 달성해야 되는 목표값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은 좀 무리하게 투자도 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투자에 대해서 더 탄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원래는 상식적으로 하면 얘네들보다 더 높은 투자 환경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더 낮아요. 왜 그런 거죠? 이 심리.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해줬더니 이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라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룰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룰. 원칙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개인의 심리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자금을 넣고 빼고 하는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사람들 기관이나 이런 펀드 매니저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세력을 붙이고 뭐 하고 그걸 넘어서서 이거예요, 이거. 감정이 동요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동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원칙과 감정을 배제하면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앞에서 또 나왔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차트 하나 보면 1위 1비한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명한 사례 있잖아요. 뭐 옛날에 삼성전자 사였고 뭐 15년인가 20년 들고 있었더니 막 억대 부자 됐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오죽하면 그 증권 투자하고 나서 어플 지우란 말도 있잖아요. 어플 지우란 말도 있어요, 진짜. 음. 자, 이런 사람 투자하지 마라. 자산 손실률이 가장 큰 국가래요. 어디? 대한민국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기다렸다 매수하고 타이밍이 오고 기다렸다가 팔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기다림이 구본의 필수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죠? 유명하죠. 성질 급하기로 유명합니다. 극단의 효율성, 온갖 자동문, 거의 바이패스 같이 뭐 앞사람이 좀 꾸물럭거리면 난리 나죠. 이 성질 급한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마음의 다스림, 스트레스 심한 사람. 이거를 주식 투자를 도파민의 수단으로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도파민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매일 뭔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한 자금 출처. 이거 조심합니다. 이거 깡통 차는 사람들의 대표적이에요. 투자는 뭐라고 했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편안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근데 약간 무리해서 땡긴 돈들이 있죠. 이 탐욕을 부른 거잖아. 이게 우리의 탐욕을 자극한다니까요. 아, 내가 1억 들어갔었으면 내가 지금 쭉 벌었는데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갔으면 수익률 20%니까 2천만 원 벌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끌어와서는 안 되는 돈까지 끌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이걸 아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캉올, 익절하면 항상 옳다. 이 이캉올을 신조로 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나 손해보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죠. 부자 되기 위한 거잖아요. 큰 돈을 모으기 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간 투자가 더 큰 수익을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장기적으로는 이게 망하는 투자 습관이래요. 작은 수익 냈다고 매도하고, 손실 발생 시 추가 매수나 막연한 수익 전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더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놈인데 수익 실현을 작게 해서 끝냈고, 손실이 발생했어. 근데도 내가 미치고 들어갈 순 없지.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막연하게 기대해서 수익을, 이건 뭐죠? 이건 손실을 커지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은 크고 손실은 작은 투자. 요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익항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나도 작게 나고 손실이 나도 수익이 나는 시점을 막연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결코 좋지 않아요. 예. 전업 투자자, 이분도 전업 투자자를 하셨대요. 전업 투자자. 예. 수익이 나는 투자자랑 지속적인 수익이 있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1년 동안 해서 올해 결산해 보니까 내가 한 20% 났어. 예, 20% 났어. 아, 내가 3억 넣고 20%면 6천만 원이죠?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많이 번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 안 다녀도 될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매월 쓰는 생활비가 있단 말이에요. 매월 생활비가 들어가요. 예.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 생활비가 있으면 되는데, 이분도 그래요. 어느 날은 마이너스 볼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출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죠. 이게 돈이 안 벌릴 때 이 지출이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압박감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예. 그 압박감이. 그러다 보면 마치 때로는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난이도가 더 높아져요, 이게. 남이 전업 투자자가 되면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심리죠, 심리. 투자에 대해서 오는 이 압박감이 사람이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도 그래요, 여러분들. 임장 다니고 막 뭐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주는 이 현금 흐름 있죠. 이게 없어져 버리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돼요. 무리한 투자. 성급한 투자를 하게 돼요. 이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투자 원칙과 이게 깨지게 돼요. 이 압박감에서. 예. 이제 월말이라든지 연말이 되면 압박감이 크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스크 투자를 감행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 보지도 않았던 투자를, 이거 좀 내가 여기까지 이 정도 돈을 채워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좀 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수입이 이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삶이 쪼들어지게 돼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는데, 물론 이거를 월별로 잘 평준화 시켜가지고 잘 쓸 수도 있죠. 소비 계획이나 수익 계획을 잘 보시면. 근데 이게 수익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현금화하는 것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절약 모드가 돼야 돼요. 예, 항상 절약 모드. 그러면은 뭐 하나 쓰고 뭐 하기도 되게 힘들어져죠. 혼자 살면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검 절약을 체득하고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뭔가에 무슨 채무자한테 쫓기듯이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 기복도 커지고 일상의 불안과 압박이, 하루하루가 눈뜰 때마다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랑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건. 생활이 쪼들리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건. 이게 그래서 사람들 뭐 빠른 은퇴를 하거나 투자자를 빨리 나오거나 펀드 매니저로 전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하다가, 그래서 이건 현명한 투자,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고 이분은 얘기하십니다. 본인도 경험을 얘기해 주셔서. 저도 전업 투자 지금 생각은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해야 하면 내가 지금 임장하고 내가 뭐 하나 지금 잘 들어갔으면 내가 몇 년치 연봉을 버는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욕심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임장 많이 다니고 더 아파트 많이 보고 막 해서 진짜 알토란 같은 애 해서 내가 지금 레버리지 땡겨서 잘 들어가면 내가 진짜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도요, 숨겨진 그런 데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예, 누가 그러잖아요. 비싼 놈이 제일 싸다. 그 말이 맞아요. 예. 숨겨진 놈 그런 거 잘 없어요.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투자자의 착각, 노력하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직업을 구하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10년 정도. 요 정도 공부하면 초등학교 없다고 치고, 그럼 10년 정도 해서 직업을 하나 구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짠 직업을 하기 위해서 10년의 일하는 공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투자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라는 것도 하나의 공부.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리 단축하고 집중적으로 해봐야, 좀 줄여다보면, 고3 같은 마음으로 1년만 투자 공부해라. 이 정도도 안 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이 정도도. 저도 그래요. 저도 처음 올 7월에 해외 ETF 들어갈 때 공부 안 하고 들어간 거 맞아요. 예, 공부 안 하고 들어간 거 맞고, 그 이후로 공부를 제가 고3처럼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투자라는 게 뭔지, 이 투자와 이 메커니즘, 환경, 룰이 어떻게 되고, 투자자가 갖춰야 되는 소양이 뭔지, 물론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것도 투자일 수도 있겠죠. 과거 추세 분석을 하는 것도.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투자에 약간 입문에 약간 언저리에서 계속 있긴 해요. 왜냐면 제 어떤 마인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쟁이 부자들 클래스 들어서 저도 공부하고 막 그 데스크 리서치도 하고 임장도 다니긴 했거든요. 그거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3, 4개월. 물론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는 달라요. 그래서 근데 투자라는 카테고리에서 저도 어느 정도 시간을 계속 쓴 거죠. 그리고 약간 이 대동남이라는 코드를 해서 계속 책을 찾아보고 있기는 해요. 물론 회사와 관련된 책도 있었지만 약간 자기 개발, 뭐 투자와 관련된 걸 계속 찾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3 같이 이렇게 1년 같이 한 건 아닌데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려면 적어도 좀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무턱대고 돈만 보고 들어갈 게 아니라, 물론 투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투자가 어려운 건 아닌데 투자를 빨리 시작하실수록 그건 좋아요. 투자를 하시는데, 다만 크게 들어가시기 전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이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리고 여러분들의 돈이 걸린 걸 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다른 사람이 막 리딩방하고 뭐 그렇게 현혹하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누군가 나에게 돈 벌어다 주기를 원한다? 그건 도둑놈 심보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여러분들 돈을 벌어다 줍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의사결정하시고 하셔야지. 그런 사람들을 다 사기꾼이에요.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본인이 벌겠죠. 왜 그걸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정찰병. 이거 조금씩 해보는 거죠. 소량 매수. 불경만 하면 답답하니까 하는데, 투자 원칙이 이분이 또 얘기죠. 충분하다면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거랑 정찰병처럼 조금씩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 공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과 돈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괜히 기웃기웃거리는 거. 2차 전지? 나도 2차 전지 그럼 한두 주 들어가 볼까? 바이오? 나도 바이오 한두 주 들어가 볼까? 마치 자기가 바이오 한두 주 들어가고 2차 전지 주식 한두 개 들어가면 마치 그 업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물론 누가 그런 사람도 해요. 주식 투자를 해야 그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생긴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기웃기웃 하잖아요? 이도저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투자 원칙을 빨리 세우시는 게 좋아요. 과거 추세 보고서. 그리고 그게 명확하잖아요. 클리어하잖아요. 마음 편해요.
싼 거 겨누기는 하지 마시고 그걸로 쭉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는 명확해요. 저는 S&P 500만 할 거예요. 딴 거 안 해요. 국장 안 해요. 뭐 나스닥, QQQ, 뭐 배당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이것만 할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 킵바잉 할 거예요. 물론 그 하나 이거 하나 있고 제가 퇴직연금을 받았어요. 이번에 이직하면서 한 솔직히 얘기하면 4천에서 5천 정도 받았어요. 이직을 그동안 여러 번 하면서 그전에 받았던 퇴직연금은 이제 다 까먹었죠. 다 까먹었고 요 정도 받았는데 이거에 연금 보험에 들어가 있었어요. 연금 보험에 IRP에 이걸 제가 해지를 했어요. 연금 보험 해지하고 이걸 연금 저축에 넣었어요. 연금 저축에 넣었는데 얘는 어디에 들어갔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넣었어요. 이건 배당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배당. 이거는 ISA 계좌로 연금저축 계좌로 해가지고 그래서 연 1,700만 원까지 하면은 이게 그게 한도가 있어요. 예, 이게 혜택 있는 그거 여러분들 이거 알아보셔야 돼요. 1,700만 원까지 해서 이건 55세 이제 계신데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제가. 연금저축 보험은 이게 수익률이 얘가 1.9%가 됐거든요. 이거 55세까지 들고 있어봐야 원금 손해예요. 물가 상승률 하면 이거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들어갔어요. 전 이거 딱 두 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킵바잉, 킵 불입하면서 시간에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 5년, 5년. 앞으로 5년. 제가 지금 만 중반인데 5년이면 50세잖아요. 5년까지 제가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정리해고가 심해가지고. 근데 일단 5년 보고 있습니다. 이 5년 정도 보면 이 S&P 500이랑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얘는 5년 이상 가야 돼요. 솔직히 7년 이상 가야 되는데 그렇게 킵바잉 하려고 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55세잖아요. 배당 정도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65세 때 계신데 뭐 이걸 그때 또 요건 또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이 두 가지. 그리고 채권, 미국 채권 7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예. 단기 1년 3개월짜리랑 4개월짜리. 내년 상반기 때 하락장 오면 들어갈 것 대비해서 지금 채권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4천, 얘가 3천만 원. 내년 상반기 때 3천만 원 나오면 내년 상반기 때 만약 그 하락장 오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늘리려고. 이렇게 지금 트랙 짜져 있어요. 나름.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제 자산을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현금이 있었어요. S&P 500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퇴직연금 보니까 이거 연금 보험에 들어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빼가지고 이걸 연금 저축으로 넣었죠. 그리고 여기 현금 중에 일부를 채권으로 바꿨어요. 미국 채권으로. 미국 채권으로 바꿨고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눴죠. 1년 5개월짜리랑 4개월짜리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이제 현금 있고 그래서 이 저축액이 현금 부유액이 늘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이쪽으로 부어대니까 지금 그런 상황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제가 짜져 있어요 저는 제 포트폴리오 지금 만족스러워요 괜찮아요 저는 만족스러워요 이게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짜지게 되더라고요 이거 누가 안 짜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생활에 맞게 짜셔야 돼요 제가 언제 뭐 요즘 토스 보면 여러분들 그게 다 나와요. 다 연동하면 모든 계좌라는 거 보면 내가 현금을 얼마를 보유했고 투자를 얼마를 했고 저축을 얼마하게 비율로 딱 나오거든요. 토스가 정말 그게 잘 돼 있어요. 토스가 그래서 왜 우리 생활에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게 연동돼 있어요. 토스 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진짜 개인의 포트폴리오 금융 레포트를 나온다니까요. 한 번에 조회가 돼요. 너무 편리해요. 너무 편리해요. 잘 활용하세요. 예. 아, 또 딴 얘기 했네요. 투자 시점 종목 고르기. 이게 더 중요하죠. 예. 이게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먼저 잘 하셔야 돼요. 1년 정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거부터 잘 고르셔야 돼요. 오를 놈을 잘 골라야죠. 그리고 그 추세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어.
누가 확률적으로 얘기잖아요. 트레이딩 속도가 빠르서 그러니까 거래가 빈번할수록 손실 확률이 급속도로 올라간대요. 자꾸 넣었다 뺐다 하고 자꾸 매수 매도 많이 하는 인간들일수록 수익률이 안 좋다는 거예요. 물론 스캘퍼나 저런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근데 그렇게 깔짝 해봐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능할 때가 아니라 시장의 확률을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확률을 보고. 예. 잃지 않는 노력. 여러분들 워렌 버핏의 제일 원칙이 뭐죠? 원금을 잃지 말라고 했죠. 잃지 않겠다고 모두가 이 세상을 누가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수익 전환 대기하죠. 아까 얘기했죠. 아 그래도 내가 믿지고는 못 판다. 내가 믿지고는 못 팔아. 수익이 내가 그래도 똔똔은 해야 그래도 플러스는 해놓고 팔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커지죠. 첫 번째 케이스 손실이 깡통되죠. 예. 손절을 못한 케이스 주변에 수익이 전환됐어요. 또 손실이 날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손실이 뭐죠? 회피의 성향이 있다고 그랬죠. 두 배의 괴로움이 와요. 그럼 어때요? 작은 수익 났을 때 팔아버려요. 이게 95%의 개인 투자자는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 행태가 여러분들을 돈을 못 벌게 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종목과 시기로 투자 실패를 치부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꾸지 않잖아요? 백날 똑같아요. 백날. 이 행태를 바꾸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A를 들어가든 B를 들어가든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 이 행태를 바꾸지 않으면. 근데 미안한데, 이거 죄송한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다고요. 인간의 생존 본능이에요, 이게. 손실을 회피하고 수익이 내길 바라는 막연한 확대표적 손실 회피 성향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인간의 본능대로 하면 돈을 잃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는 사람들이죠.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남들과 똑같이 해서 난 못 본다. 워렌 버핏도 항상 또 이렇게 성급한 사람들의 돈이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게 주식시장이다.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돈이 버는 거예요, 이게. 투자가 뭔지를 이제 아셨죠, 이제 투자가. 저도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알고, 이걸 계속 머릿속에 주입하시고, 감정을 배제하고 투자 원칙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뭐 캔들이 어떻고 내가 어떤 종목이 뜨고 어떤 종목이 뜰 것 같다. 그거는요. 그 이후에 강론적인 택티컬한 얘기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인간의 본능이고 지금 투자판이라는 게 이렇게 짜져 있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랑 기존 그 투자자들은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는구나.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95%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돈을 잃고 나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떤 마인드셋,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없이 넙죽넙죽 들어가면 뭐예요? 저 사람들 바닥 깔아주는 거예요. 왔냐? 유비 왔냐? 얼마 싸짓고 왔어? 그래? 그래, 너 해봐. 해봐.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뮤비가 막, 뭐 어디 뜬대, 뭐 한대, 막, 넣었다 팔았다. 그럼 뒤에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또, 쟤 또, 호구 하나 들어왔네. 우리 또 돈 벌어다 주겠네. 그 밈이 있잖아요. 전화 받는 아저씨,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가 팔았습니다. 올라, 그가 샀습니다. 올라가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저 그 밈 보면 웃겨 죽겠어요, 진짜.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게 마치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왜 나오겠어요? 이 메커니즘을 아셔야 돼요. 이 심리를 아셔야 돼요. 최신 편향 오류죠? 과거보다 최신 기사에 더 몰입한다는 거.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옛날에 이것도 백억 난 놈이야.
근데 최신에 무슨 계약했대, 20억 계약. 그렇게 하더라도 얘는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 뭐 했대? 그러면 막 얘가 막 엄청 좋은 기업이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맨날 학폭하고 맨날 담배 피고 맨날 못하던 애야. 근데 우연히 한자 시험 100점 맞았대. 그렇다고 얘가 바뀐 인간이 됐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얘는 바뀐 애가 아니죠. 맨날 전교 1등 하다가 요번에 음악 70점 맞았어. 얘 그럼 공부 못하는 애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최신의 이것도 인간 본능이라는 거예요. 최신 편향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것도 나오죠. 투자 원칙이. 그러니까 투자판에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고 우리 인간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의 대척점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투자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본능대로 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반드시 돈을 잃게 돼 있어요. 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다? 투자 원칙이다. 근데 투자 원칙이 어떻게 돼요? 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능이니까. 우리는 본능대로 호르몬과 본능에 지배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지, 나 정도면 잘하는 투자자지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시장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95%의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죠. 이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뭐예요?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욕 금물. 성취욕이라는 말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20% 벌어서 30%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매일 꼬마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죠. 전 먹고 크죠. 이유식 먹죠. 학교 가서 급식 먹죠. 중학교 가서 또 도시락 먹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아, 우리 아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와, 이제 다 키웠다.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키우는 거예요, 주식도. 성취욕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만족, 그래, 이 정도면. 왜냐면 성취욕이 들어가면 뭐죠? 감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성취욕이라는 거는 인간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긴 해요. 아들의 날린이 나오고, 성취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성취욕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히 감정 배제. 철저히 감정 배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취욕을 느끼면 안 된다고 이분은 얘기하십니다. 감정 배제하라고 하시죠. 주가는 다수의 개인이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겠죠. 주식 투자이 뭐예요? 내가 싸게 산 걸 남이 비싸게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이 구조가 안 되겠죠. 주식 투자는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들어가는 투자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약간 삐끗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걸 원칙으로 삼으시고, 그걸 원칙으로 삼으시고, 그걸 철저히 지키실 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공부하라. 그리고 투자자의 착각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인생을 살면서 20번의 기회는 온대요. 기회는. 기회는 언젠가 와요. 이게 되게 그래요. 조바심을 느낄 필요는 없는데, 준비는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뭐죠? 현금 보유예요. 현금, 현금 보유. 현금 보유한 사람한테 기회는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기회처럼 쓰면 안 돼요. 얘가 약간 하락장이었어. 내 돈 때려 부어. 영끌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기회는 또 와요, 여러분들. 물론 그 기회가 많은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뭐예요? 계속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기회가 또 올 수 있다고요. 영끌에서 한 번에 너무 때려박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는 또 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또 봐야 되는 거죠. 이거 포모라고 그러죠. 미싱 아웃에 대한 fear of missing out. 내가 뭔가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 같으면서 오는, 남들보다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오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조급함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급함이죠. 워렌 버핏이 항상 관통하는 말을 하죠. 성급함. 음, 성급함.
여러 시장에 분산 투자하고, 그리고 이미 상승장, 터가 너무 높다든지, SNS에서 이슈되는 것들, 이런 거 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물렸다는 거죠, 이미. 예. 어디 들어간대, 뭐, 그 비트코인 한때 그랬잖아요, 가상화폐.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알 정도면 이미 그 시장 끝난 거다. 어? 그렇겠죠. 지금 약간 S&P도 그렇긴 하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해요. 예, 저도 불안하긴 해요. 예. 조급하면 망한다. 성급함, 조급함, 원칙이었거나, 한 종목에 너무 큰 투자. 진짜 이거 또 나오죠? 수익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 원칙을 깨게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투자 원칙이 없거나 투자 원칙이 있었는데 저렇게 크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 감정을 자극하죠. 감정에 압박감을 줘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조급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투자 관련해서 책 보세요. 책. 책. 책 보세요. 투자를 저도 그렇고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조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가 책에는 담담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느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지금 요즘 찾아보는 책이 다 투자 관련된 책이잖아요. 투자 원칙, 투자 본능, 뭐 금리 같은 거는 뭐 금리의 역학 한 거긴 한데 그런 마인드셋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뭐죠? 그렇게 해서 알았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장치를 만들라고 그랬죠. 장치를 만드세요. 가동 매수라든지 이걸 꼭 원칙을 세웠으면 이거를 장치로 만드세요. 예, 장치로. 그리고 때론 명상. 제가 얘기했죠. 투자를 안 하는 거랑 투자를 쉬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투자를 쉬는 것도 투자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다림이죠, 기다림. 기다림, 기다림. 복리의 열차를 탔어요. 투자를 시작해서 복리의 열차를 쭉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리의 열차가 가다가 철로에 뭐 눈사태가 나기도 하고, 이게 경로를 변경하기도 하고, 이게 마이너스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응? 근데 지금 눈사태가 났어. 이게 복리의 열차가 잠깐 이렇게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잠깐 이 열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잠깐 거기서 쉬세요. 그리고 이 복리의 열차 다시 출발할 때 다시 타시고. 투자를 안 하는 건 뭐예요? 이 복리 열차 자체를 안 탄 거죠. 우리 이 복리 열차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터널도 가고 눈사태도 이기고 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의 곡선에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가세요. 하루하루 쌓아가시면서. 예. 성장이라는 관점을 접근해라. 그러니까 주식 하나 하시고 아이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아이 키운다고. 내가 얘 한 대학 갈 때까지 간다. 뭐 지금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밥 주세요. 하루 한 끼. 저는 S&P 500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키우는 애로 보고 계속 예. 사이버머니 있잖아요. 펫, 펫, 사이버머니 뭐 다마고찌, 다마고찌 있잖아요. 매일 와갖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주듯이 자동으로 걸어놨어요. kit바이 5만 원씩, 5만 원씩. 오늘 좀 배고픈데, 오늘 좀 파란색이야? 그럼 밥 좀 더 줄게. 계속 이 S&P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얘가 막 반항할 때도 있죠. 막, 집 밖에 나가고 막 폭락하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돌아와요. 얘는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고요. 다시 돌아오면 또 밥 주고. 너 오늘 파란색이네? 그럼 좀 밥 더 주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자가 착각을 했죠.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요즘 유튜브랑 해서 지금 너무 1인 미디어가 되니까 힘들지 않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영상 올리고 편집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조회수예요, 조회수. 이슈. 진실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그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유튜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 하고 그래서 가서 영상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맞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맞는지 막 과거 데이터 하면서 그래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영상 안 보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영상 안 본다고요. 예?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정보요? 거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 개인 투자자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어 치고 그냥 얻을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보가 가치 있으려고 하면요. 지불이 필요해요. 지불. 유료를 결제하거나 유료를 결제하거나. 근데 요즘에는 쓰레기 같은 정보인데도 유료를 결제하는 사람들 많죠. 막상 보면 그래요. 얻기 힘들거나 뭔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가치 있는 정보는. 예.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레포트를 누군가 만들었던지. 아니에요. 그렇게 준 돈 되는 정보를 뿌릴까요? 그리고 그렇게 뿌리면 그게 더 이상 될까요? 그게 되지 않겠죠. 애널리스트는 적어도 자기 이름을 걸고 리포트를 냅니다. 예. 그 회사도 있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요. 물론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매수를 부추겨요. 매수.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래가 나야 되니까. 약간 매수 편향적이긴 한데 적어도 그 사람들은 산업이라든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본인들이 약간의 의견을 내긴 해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이것들은 좀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사와 조회수라는 거죠. 희망 심어주기. 불안 자극, 불안을 자극하죠. 돈 벌 수 있다는 희망.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이걸만 자극한다는 게. 이걸로 해. 이분도 유튜브를 하시다가 영상을 올리다가 투자를 쉴 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분도 투자를 쉬셨거든요. 투자를 쉬니까 구독자 수랑 조회수가 싹 빠지더래요. 예. 투자를 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하는 사람들은 매일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얘기를 요렇게 얘기하고 했던 얘기를 요렇게 얘기하고 요렇게 보세요. 이게 몇 번 보면 똑같아요. 근데 신규 유입을 계속 유발하는 거죠. 왜? 검색에 알고리즘에 계속 떠야 되니까. 이 유튜브가 그 콘텐츠를 계속 해야 얘가 계속 알고리즘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번 밀리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얘기도 없어.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얘기를 A로 얘기하고 A 다시로 얘기하고 A 다시 다시로 얘기하고 본인도 이제 유튜브가 있고 있는데 영상을 안 올리거나 별 할 얘기 없으면 이게 쭉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상 볼 시간에 투자원칙을 수립하라. 계속 얘기하죠, 이분. 투자원칙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하셨습니다. 투자원칙을 수립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착각하게 되고요. 정보를 오류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정보인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 예측? 경제학자들도요,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크루그만이 어떠고, 뭐, 루비니가 어떠고, 퍼펙트 스톰이 어쩌고, 저도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뭐, 월드뱅크 누구, IMF 총재 누가 한 말, 뭐, 하나만 맞으면 마치 막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얘기 중에 하나만 맞을 뿐이에요. 휴리스틱 오류라고 하죠. 어림짐작의 의사결정. 근데 이거는 투자판에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필요 없고 합리적 투자를 방해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확증 편향적 사고.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의 정보만 얻게.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나라 컨설팅 회사. 경영자가 A라는 전략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본인의 생각이 맞다는 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스토리를 써줘요. 데이터가 이렇고요. 시장이 이렇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전략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경영자의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죠? 복학아세라고 합니다. 복. 학문을
왜곡시켜서 세상에 아부한다는 뜻인데 학자들이 본인의 어떤 철학이나 배움을 해서 약간 아부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국내 컨설턴트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닌데 약간 국내 컨설턴트들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예. 뭔가 명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라든지 근데 진짜 이렇게 해서 옳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옳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약간 이렇게 대부분 만들어지는 리포트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그거 다 안 되는 아이템들도 많아요. 그거 잘못한 거죠. 근데 얘네들 한번 들어와서 몇 억씩 받고 이거 레포트 써주고 나가요. 예. 진짜 이 사업의 어떤 뭐 솔루션이라든지 경쟁사 조사라든지 그래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디렉션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지만 몇몇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경영자가 하고 싶은 걸 와가지고 얘들이 만들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예,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딴 얘기 했네요. 이거 씨. 아, 정보의 오류 또 볼게요. 커뮤니티를 떠나라. 그런 거 맞잖아요. 요즘 주식 뭐 막 너무 많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이분도 그래요. 뭐 단톡방 있고 했대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 말 잘하고 뭐 데이터하고 그런 몇몇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 추종 세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 채널의 주인장은 이 빗썸인가 이분인데 이 안에서 몇몇 그 키플레이어들이 생긴대요. 얘네들이 사람들을 군중몰이를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 까보잖아요. 실제 돈 벌었냐? 돈 벌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빅마우스들이 있어요. 빅마우스. 여기 들어와 있는 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투자 원칙 없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 빅마우스가 하는 얘기에 혹해요. 예, 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따라서 추종 세력이 생겨요. 이 안에서 파벌 생기고 막 자기도 황당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사람의 말이 맞는 선별해낼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선별해 내려고도 안 해요. 그 L 그 주식 투자 L 누구 있잖아요. 그 회계사가 보고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 회계사 죽여라 완전 네가 뭘 아냐 막 이랬다면서요. 거의 신앙이 돼요 신앙.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무식해가지고 그냥 투자 원칙 없고 무식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런 시간에 교보문고 가서 투자 코너 가갖고 아무 책이나 손 잡고 책 보세요. 온라인에 모여가지고 딴질하면서 무식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몇몇 빅마우스 사람 하는 얘기 소스 듣고 막 나 이 사람이 나 돈 벌어다 줄 것처럼 제발 그딴 한심한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좀 세게 얘기할게요. 제발 그런 한심한 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리딩방도 그렇고. 그래서 막 자살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쫓아가갖고 부모님 죽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도 잘못이지만 이 사기꾼에 놀아난 사람들도 잘못이에요. 누가 현혹시켰어요? 누가 칼 들고 돈 뺏어갔어요? 본인들이 돈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 분별해낼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사람, 그 사기꾼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추정하는 거죠, 추정. 그 사람이 두카티 타고 뭐 하는 거, 오, 막 이렇게 막, 막 엄청 비싼 외계 시제 사고, 마치 이런 진위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들고 있는 금딱지에 현혹된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감히 어딜 회계사가 막 이거 이상한데요. 장해주식 이거 기업 이상한데요. 해도 어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무식해가지고 진짜. 아이씨. 이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씨.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수 따라하기. 고수는요. 그 사람이 가진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이분이 그래요. 최고 홍보 효과. 전체 투자 내역을 공개해라. 그리고 10년 이상 꾸준히 수익을 냈다. 10년 이상 꾸준히 수익을 냈고 전체 공개하는 사람이 있냐?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맞아서 하나가 잘 됐어. 그럼 이걸로 광팔죠. 이걸로 광팔아요. 다른 쪽 뒤쪽으로는 손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팔죠. 광팔고 조회수 올리고 구독자 수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요. 이걸로.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몰릴까요? 이 사람들이 왜 몰릴까요? 이런 커뮤니티 막 그 성공팔이 하는 사람들한테 왜 몰릴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개인 투자자의 관심사가 욕망, 단시간에 큰 돈을 벌. 이거 자본주의에서 없다니까요. 상품주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마인드로 투자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인드로 주식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 마인드, 이 마인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현혹시키는 정보들한테서 벗어나지 못해요. 워렌 버핏도 환갑 넘어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 워렌 버핏이 초등학교 4학년인가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처음 들어간 게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처음에는 직물회사예요. 원래 패션 직물회사였어요. 처음에 들어간 게 물렸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 이후로 계속 투자하시면서 그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이 허황된 꿈, 욕망. 자, 그래서 1번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한 번 성공, 우연한 대박. 이거 가지고 광파는 거죠. 이거 가지고 광파는 거예요. 한 번 대박 난 거 가지고서 계속 또 하라 그러면 못해요, 이 사람들. 왜? 우연한 거니까. 밴드웨건 FMO 나왔죠? Fear of Missing Out. 뭔가 남들과 뒤처지는 것 같고. 미디어 정보의 범람. 난리 났죠, 지금. 막 위기의식. 막 망한다. 환율 1,500원 뚫는다. 지금 뭐 부자들 다 어디 간다. 너희들 빨리 뭐 해야 된다. 부추기죠, 부추기죠. 지금 뭐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이 제시하는 그 방법은 그럼 솔루션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우리에게 뭐 검증할 능력이 없다. 왜? 우린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검증할 능력이 없어요. 또 전기차, 재생에너지, 바이오 계속 이런 얘기 하죠. 막 뭐 해라, 뭐 해라. 위기감 자극, 위기감. 물론 지금 정말 위기가 오는 게 맞긴 해요.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현금만 쥐고 있는 건 바보는 맞아요. 그건 맞고 회사 월급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도 맞아요. 존 보글이 얘기한 반드시 투자라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이거를 막 붙들려 갖고 위기감을 해서 막 내일 뭐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이 또 IMF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수도 없죠.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경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맞긴 한데. 그래서 유튜브는 멀리하고 책을 가까이 해라. 제발 책을 읽어라. 제발 책을 읽어라. 책을. 유튜브 그만 보고 책을 봐. 책을. 제발. 투자 관련 유튜브 낮은 진입장벽이요. 이게 투자 관련 유튜브들 보면요. 영상이 되게 조금 허접한 게 많아요. 왜냐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돈을 뭐 하기 좋거든요. 인기를 얻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번 성공한 거에 대해서 성공팔이 하면 더 좋다는 거죠. 욕망.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죠. 최근 트렌드, 야, 미국 주식 어디, 그런 거 이렇게 최근 기사 위주로 이렇게 딱 하나씩 던져줘요.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고 관심 갖죠. 그리고 경기 안 좋아. 공매도랑 세력을 비판해요. 패턴이에요, 이거. 공매도랑 세력을 기관을 비판해요. 누가 공매도 하지 말래요? 왜 이 사람들을 비판해요? 그 사람들은 주식이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이 있는데 이 상승장에서도 그렇고 하락장에서도 있고 규정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공매도 자체가 나쁜 행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하시라고요. 실력이 되면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왜 이걸 싸잡아서 욕해요? 그렇잖아요. 욕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군중심리 같이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10가지 얘기를 해서 2개, 3개 맞았어. 그럼 적중한 영상만 강조하죠. 그 영상은 언급 안 하고. 이건 누가 못해요. 10가지 얘기해서 한두 개 맞는 거 누가 못하냐고요. 이건 유튜브 채널 홍역 이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책은 출판사가 있고 본인의 저자가 있고 있단 말이에요. 세력이 있을 수 있죠. 세력가 요즘 이런 게 있죠. 세력가에서 이게 인플루언서랑 해서 이렇게 주가 띄우기 한 다음에 주가 조작하는 거 있긴 해요. 애초에 여러분들이 커뮤니티라든지 뭐 이런 거 멀리 하잖아요. 이거에 놀아날 이유가 없어요. 제가 S&P 500 하는데 이 세력에 놀아날
그게 있을까요? 없죠, 저는. 저는 S&P 500 하는데 제가 세력에 왜 놀아나요? S&P를 인플루언서 몇 명이 한다고 제가 이게 놀아나지 그걸까요? 아니죠. 애초에 그런 건덕지에 가지 마세요. 그 근처에 가지 마세요. 예. 뭐 바이오 누가 투자했대 하고 걔네는 그 주가 올리고 빡 빠져나가고 그잖아요. 세력이랑 인플루언서랑 객당을 해요. 그래서 어느 기업 뭐 지금 하는데 뭐 올렸대. 그래서 뭐 개미들이 막 달려든단 말이에요. 팔고 나가고 얘네들 쫄딱 망하고 얘네 막 고소하고 막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연예인들 누구 막 해가지고 그거 사기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애초에 그런데 꼬이지 마세요. 소스 없어? 뭐 없어? 애초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투자 원칙 수립하세요. 투자 원칙. 투자 원칙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바람 이렇게 불면 이렇게 와고 바람 이렇게 불면 바람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나이 먹고서 뭐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리고 여러분들의 돈이 걸린 건데 이런 거에 왜 그래요? 얼마나 무책임해요? 아, 누가 이랬대더라. 우르르 가서 돈 넣고. 누가 이랬대더라. 우르르 가서 돈 넣고.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짓이에요, 그게. 종목 하나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하나를 찝으세요. 엔비디아. 여러분 최근 재무제표랑 얘네 보세라고요. 누가 뜬다니까 들어가지 말고. 예? 제발, 제발.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성인이시잖아요. 예? 성인이시잖아요. 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우르르, 우르르 가가지고. 신 떠받들 때 그 누구 추종하면서,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얘 막, 하고 막, 응? 댓글 공격 막 하고 막, 너 쫓아간다 이러고 막. 이거 뭐 이 사람이 뭐 메시아예요? 신이에요? 씨, 어, 제발 그런 무식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무식한 짓 좀, 진짜. 책을 하나 읽으세요. 교보문고 가서 투자 관련된 책 하나라도 좀 읽어보세요. 좀, 제발. 아, 좀 너무 열받았네요. 자금 관리는 뭐냐?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상승장 때는 누구나가 주가를 들죠.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죠.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찰 때는 모두가 해피하죠. 근데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팬티가 벗겨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표현 적절하죠? 예. 수영장에 물이 만땅 차 있을 때는 다들 수영을 튜브 끼고 막 논단 말이에요. 근데 수영장에 물이 빠졌어. 그럼 누가 노팬티고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산 관리,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장 때는 다 좋죠. 계속 오르고. 이제 하락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를 세네 번만 버텨야 돼요. 투자판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투자판에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버텨내도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저도 아직 하락장 한 번도 안 겪었어요. 하락장 한 번도 안 겪었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 분산 투자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현금 보유랑 분산 투자 안에 현금 보유가 들어가고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돈 땡겨서 영끌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레버리지 이빠이 땡겨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락장을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리한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요. 분산 투자하실 줄 알죠? 상관관계 고려해갖고 서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인 걸로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주식과 채권도 있고 부동산 섞어주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해주고 이게 무적의 조합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돈이 없죠. 아,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 그리고 현금화 공매도. 이분은 공매도로 돈을 버셨거든요. 공매도가 갖는 약간 어감의 뭔가 그런 부정적인 게 있는데 객관적 시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요, 상승장도 있지만 하락장도 있는 거예요. 상승장에만 돈을 벌 거 아니라 하락장도 이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화 빅쇼트가 이거 한 거예요. 빅쇼트 그거 서프라임 모기지 이 배경으로 한 영화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 나오고 막 요즘 무슨 벌이? 뭐든 벌이 걔가 이제 빅쇼트 때 유명해졌죠. 하락장에 베팅을 한 거죠, 이제. 예, 그때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인버스라든지 공매도도 추천을 한다. 이분도 이것도 하나의 약간 시장에서 돈을 버는 스킬이니까. 투자의 심. 이분도 이제 투자를 쉬는 시기가 있었다고 했죠. 유튜브가 수익이 감소가 됐대요. 쉬니까. 사람들도 빠지고. 그래서 투자 미디어들은 끊임없이 투자를 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 매일 투자하라고 그래요. 매일, 매일. 예.
그런 영상을 계속 올리죠. 왜냐면 영상을 올려야 돼요. 왜? 조회수 나오고 추천수 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어요? 계속 투자하라고 하겠죠. 투자 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투자 계속 하라고 해요. 그 투자 관련된 여러분들 유튜브들 보세요. 하나같이들 귀결이 이거예요. 이거. 투자 쉬라는 말은 안 합니다. 예. 투자 쉬라는 말 안 해요. 저도 보고 있는 거 몇 개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계속. S&P 500 하세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당장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다는 건 오랜 시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상승량에서 보통 벌리는데 전체 시장의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그 주화 입마를 입었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조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 진짜 도박판도 그렇잖아요. 크게 돈을 잃으면 그 빨리 회복하고 싶잖아요. 좀 휴식을 갖지라는 거죠. 그거 첫째로. 그리고 얘기했죠. 투자 실패를 하시면 여러분들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원인을 분석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내가 이번에 못했지? 종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 아까 같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방문 교사하시고 명상하시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워렌 버핏의 평균 투자 수익률 20%를 했대요. 미국장을 기준으로요. 미국장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투자하세요. 미국에. 전 세계의 모든 혁신과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 그거에 여기에요, 여기. 여기. 미국도 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하게 다르게 얘는 수익률이 좋아요. 왜? 미국 시장이잖아요. 우리는 국민연금 이렇게 한결이 왜 나올까요? 국내잖아요, 국내. 국내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니까 국민연금 고갈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암울하죠. 네. 비현실적인 기대 수익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가급적 보수적으로 설정하라 이거야. 여러분들 주식 투자 들어올 때 나 얼마 벌 거라는 걸 생각하는데 손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야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이 나와요. 투자 금액이 나와요. 내가 3천만 원 감당할 수 있어. 3천만 원. 30% 하락했을 때 3천만 원 감당할 수 있어. 그럼 저는 얼마까지 투자 가능한 거죠? 1억이죠. 1억. 1억에 30% 내가 3천만 원까지는 내가 꼬라 박아도 지금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 수중에 지금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속은 쓰리겠지만 내 삶에 큰 변화 없어.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를? 1억을. 자, 근데 10억 들어가요? 돈 댕겨서 10억 들어가요? 30% 날라가요? 50% 날라가요? 5억이요. 여러분 5억 날라간다고 치고 5억 날라가면 여러분들 생활 어떻게 돼요? 위험하죠. 안 되죠. 그러면 10억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끌하냐 비투하냐 뭐 그걸로 보셔야 돼요. 내가 잃었을 때 내가 설령 반토막 날아간다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 내 삶에 불편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 그렇게 그 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끌을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잃을 돈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잃을 돈을. 예. 내가 막 영끌에서 5억 들어갔어. 50% 나가면 2.5억 날라가죠. 버틸 수 있으세요? 그럼 5억 들어가셔도 돼요. 못 버텨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거부터가 이 게임 입장, 이 주식시장 입장할 때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영끌해서 들어가려는 거 해서 본인이 감당이 안 돼? 내가 원리금 얼마씩 갖고 내가 감당 가능해? 안 되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로스. 많은 자금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합리적인 판단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심리적인 게임, 이 주식판에서요, 합리적인 투자를 못 한다고요. 돈을 너무 많이 넣거나 무리해서 넣거나 레버리지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 투자판에 기다리고 있는 이 유비들 온단 말이에요. 이 결코 다른 이 기관과 이
고수들이 이미 이 사람들 느긋해요. 뉴비 왔니? 이 사람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고요. 이 조급함 때문에. 돈 갖다 바치는 거라고요. 열심히 돈 끌어모아가지고 은행에 원리금 갖다 바치면서 저 사람들한테 갖다 바친다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조급함 때문에. 이 조급함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로우 리스크로 시작했어요. 애초에 위험이 크지 않고 2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결국 하이 리스크는 반드시 하이 로스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말해준 거죠. 결국에 귀결돼요. 하이 리스크나 하이 로스로 결국 귀결이 돼요. 그리고 이분은 그래요. 최고의 하나보다 여러 개의 성공적인 거 여러 개를 원칙을 만들라고 하세요. 예. 저는 지금 S&P 500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면 그런 그거에 준하는 투자 원칙 여러 개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럼 수익률이 더 넓힐 수 있겠죠? 개별 종목 뭐 요런 걸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아직 저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고의 비법 하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잔잔바리. 얘는 5%, 얘는 5%, 얘는 3%, 얘 하나 20%. 이렇게 20% 하나짜리 나는 게 없고, 만약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이 리스크죠. 그럼 얘는 하이 로스가 된다는 거예요. 잔잔바리 몇 개로 이렇게 여러 개를 보유하는 게 안정적으로 가는 게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애초에 이렇게 고수익 나는 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상승과 하락이 있다. 하락장은 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공에 취해갖고. 현금 보유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락장 기준으로. 하락장의 기준 얼마예요? 10%? 30%? 90%? 하락장이 시작되는 가격을 미리 정해둬야 된다. 그래, 하락장이라는 기준이 딱 생기는, 자, 이제부터 하락장이가 되는 거예요. 예. 저는 S&P 500 하락장 기준을 모르겠어요, 저는. 닷컴 때 뭐 20, 30% 빠졌다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빠질 것 같진 않고, 10%로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예. 그래서, 투자 원칙, 금액 정하고, 내가 1천만 원, 1천, 이 금액 정할 때 얘기했죠. 무리하면 안 돼요. 예. 예상 손실을 감안하고 투자 금액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죠? 투자 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죠, 이게. 그거에 따라서 금액과 종목을 조정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손실 금액의 체감은요,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제가 5천만 원 잃을 수 있어 괜찮아라고 했는데 실제 5천만 원 잃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걸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2,500 정도로 줄여라 이 얘기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요 과정은 거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거는 하셔야 돼요. 요거를 정하시고 요거를 정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돼요. 요거는 요, 요거 요거는 정하셔야 돼요. 정답을 드릴게요. 나 얼마 가능해? 얼마 가능해? 정하셨죠? 그럼 나는 이런 애들한테 투자할 거야. 원칙 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손실 금액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종목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이 손실 금액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제. 기술 분석은 좀, 이건 제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얘기가 또 길었네요. 너무 또 사견도 많았는데. 지금 저는 올 7월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5개월, 6개월 됐는데 뭐 더 금액을 늘리면 늘렸지 뭐 종목이나 다른 쪽으로 더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S&P 500만 좀 할 것 같고 얘만 들고 있어도 솔직히 얘가 수익률이 뭐 두 자릿수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5년 이상 제가 과연 그걸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기획 투자는 이거 말고는 딴 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셋, 주식 투자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거에 관련된 좀 책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좀 제가 부동산 투자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왔는데, 전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때쯤이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5년, 10년 내로는 부동산 투자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가 나오면 그때 정도 돼서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주식 투자에 좀 올인을 하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 전 투자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거창한 건 아니에요. 투자가 거창한 건 아닌데, 이런 거를 조금 기본적인 거는 좀 확인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만만하진 않아요. 투자 시작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진입장벽을 점점 더 낮추고 있다고.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뭐라 그래야 돼? 메커니즘, 작용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심리 작용 이런 것들이 결코 녹록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다지시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도 그렇고 온갖 많은 그 정보들도 난립해 있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원칙과 여러분들의 심지를 빨리 딱 굳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예. 오늘도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얘기가 길었네요. 예,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는 투자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당신도 할 수 있다. 수유캔 TV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